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지갑을, 아니,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는 돈을 벌어도 늘 불안하고, 왜 돈 앞에서 자꾸 흔들릴까? 혹시 돈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의 심리학은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친밀한 배신자로 묘사합니다. 이 책은 돈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 결정, 그리고 삶을 움직이는지 심리학적으로 파헤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돈의 심리를 꿰뚫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PDF 자료를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꼭 부의 심리학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돈과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1돈은 소시오패스, 아우스마트의 비밀. 여러분, 돈을 소시오패스에 비유한다면 믿어지시나요? 부의 심리학은 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시오패스는 교묘하고 매력적이지만 방심하면 우리를 조종하는 존재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책은 우리에게 돈을 아우스마트, 즉 돈보다 똑똑해지는 법을 알려줍니다. 마사 스타우트 교수는 소시오패스를 다룰 때 그들보다 똑똑해져야 한다고 했어요. 돈도 똑같아요. 돈의 흐름, 돈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돈을 통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월급날만 되면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돈이 없어서 불안에 떨어본 적 있지 않나요? 이건 돈이 우리 감정을 조종하는 순간이에요. 저도 예전에 월급을 받고 바로 비싼 가방을 샀던 적이 있어요. 그 순간은 행복했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고 나서 후회했죠. 부의 심리학은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주인으로 만들지 알려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돈을 당신의 도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식은 뭘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불안할 때와 화가 날 때 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이 질문의 답이 곧 돈의 심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본론 2 불안과 분노, 돈과의 심리적 싸움. 돈과 관련된 감정, 특히 불안과 분노는 우리를 얼마나 흔들까요? 부의 심리학은 이렇게 말해요. 불안할 때는 사실을, 분노할 때는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안은 구체적인 정보를 원해요.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우리는 정확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알고 싶어 하죠. 이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반면 분노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돈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지? 이런 질문은 진실을 찾는 과정이에요. 책은 흥미로운 예를 들어요. 누군가 빵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처벌을 생각하죠.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진실, 예를 들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훔쳤다는 배경을 알면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처럼 돈을 다룰 때도 사실 데이터와 진실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예전에 부모님과 돈 문제로 다툰 적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은 저의 지출 내역 사실에 화가 나셨지만 제가 그 돈으로 친구의 생일 선물을 샀다는 진실을 알게 되시고 나서는 대화를 통해 이해가 됐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돈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사실과 진실을 나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돈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항상 이성적인 걸까요? 다음으로 우리의 뇌가 돈 앞에서 얼마나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지 놀라운 심리학 실험을 통해 알아볼게요. 이 실험 정말 충격적이에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론 3인지 부조화, 돈에 속는 우리의 뇌. 여러분, 1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레온 페스팅거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지루한 일을 시킨 뒤 일부에게는 20달러, 나머지에게는 1달러를 주며 이 일이 재미있었다고 거짓말해줘라고 부탁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0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그 일은 정말 지루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1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그럭저럭 재미있었어요 라고 답했죠. 심지어 다시 하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이 현상을 인지부조화라고 해요. 1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단돈 1달러에 거짓말을 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재미있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거예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은 돈과 관련된 우리의 행동에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 비싼 물건을 충동적으로 산 뒤 이건 정말 잘 샀어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경우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비싼 이어폰을 샀을 때 이건 음질이 최고야 라고 계속 자위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전 이어폰과 별 차이가 없었죠. 이 책은 이런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인지부조화를 이해하면 돈을 쓸 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우리를 속이는 또 다른 방식은 뭘까요? 다음은 경쟁과 돈의 심리적 관계를 파헤쳐 볼게요. 특히 동점 상황에서 우리가 왜 더 잘하게 되는지 놀라운 연구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본론 4동점 상황의 마법, 돈과 경쟁의 심리. 여러분, 농구 경기에서 동점 상황, 마지막 1분.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부의 심리학은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NBA 경기에서 선수들은 동점 상황에서 평소보다 더 높은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반면 1점 차로 이기거나 지고 있을 때는 성공률이 떨어졌죠. 이게 왜일까? 동점 상황은 우리에게 긴장과 함께 특별한 동기를 부여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해내야 해 라는 마음이 발동하죠. 이 심리적 힘은 돈 관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저축할 때 경쟁심이 생겨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이 원리를 친구와 함께 실천해 본 적이 있어요.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했죠. 친구가 저보다 조금 더 저축했을 때 나도 질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했어요. 이처럼 동점 상황은 돈 관리에서도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그런데 돈을 다룰 때 보상의 방식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보상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놀라운 연구 결과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 정말 흥미로워요. 본론 5보상의 심리, 안정성과 유연성. 보상, 즉 돈의 크기와 방식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까요? 예일대학의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계속해서 높은 보상을 받으면 우리는 안정성을 추구해요. 하지만 보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유연성이 극대화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년 똑같은 보너스를 받으면 우리는 익숙한 업무에 집중하게 돼요. 하지만 보너스가 점점 커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새로운 도전에 더 쉽게 적응하죠. 이 원리는 개인 재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매달 저축액을 조금씩 늘리거나 저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면 돈을 모으는 과정이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적용해 매달 저축 목표를 달성하면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 먹는 보상을 설정했어요. 이 작은 보상이 저를 더 꾸준히 저축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돈을 다루는 과정이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다룰 때 우리의 뇌가 또 어떤 함정에 빠질까요? 다음은 우리의 결정을 방해하는 자아, 고갈 현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마세요. 본론 6자아 고갈, 돈과 결정의 함정. 여러분, 하루에 평균 150개의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피곤할 때는 이 결정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부의 심리학은 이를 자아 고갈 현상으로 설명해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우리의 결정력을 떨어뜨리죠.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에서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죠. 저도 퇴근 후 피곤한 상태에서 비싼 옷을 충동적으로 산 적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했죠. 이 책은 이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줘요.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릴 때는 심신이 안정된 오전에 하라고 조언하죠. 저는 이 조언을 따라 중요한 돈 관련 결정을 오전에 내리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투자 계획이나 큰 지출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차분히 생각해요. 이 작은 변화로 훨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그런데 돈을 다룰 때 리더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다음은 돈과 보상을 분배하는 리더의 지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 정말 감동적이에요.
본론 7리더십과 돈의 분배. 사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후계자를 선택할 때 사냥 실력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먹이를 나누는 사자를 선택해요. 부의 심리학은 이 원리를 돈과 리더십에 적용해요. 좋은 리더는 보상을 공정히 나누고 팀의 조화를 생각하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를 돈으로 보상하고 승진은 분배 능력을 보고 결정하면 조직 내 갈등이 줄어들죠. 구글은 이를 잘 보여줘요.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감사 쿠폰을 주고 그 사용 내역을 관찰하죠. 이처럼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팀의 동기를 좌우해요. 저는 이 원리를 가족 재정에 적용해봤어요. 예를 들어 저축 목표를 달성하면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보상을 나누죠. 이 작은 행동이 가족 모두의 동기를 높여줬어요. 여러분도 돈을 나누는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그런데 돈의 보상이 불확실할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까요?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심리적 효과를 알아볼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론 8 불확실한 보상의 마력. 여러분, 2달러를 100% 받는 것과 50% 확률로 2달러 또는 1달러를 받는 것 어떤 게 더 동기를 줄까요? 놀랍게도 부의 심리학은 불확실한 보상이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를 불확실한 동기와 효과라고 하죠.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물 마시기 과제를 줬어요. 불확실한 보상을 약속받은 그룹은 70%가 과제를 완수했지만 확실한 보상을 약속받은 그룹은 43%만 성공했죠. 왜일까?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과정 자체를 즐기게 만들어요. 저는 이 원리를 저축에 적용해봤어요. 매달 저축액에 따라 작은 선물을 뽑는 복권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 불확실한 보상이 저축을 더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돈 관리에 게임적 요소를 추가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결론, 돈을 다스리는 당신이 되세요. 여러분, 부의 심리학은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움직이는 강력한 존재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 책은 돈을 아웃스마트하고 불안과 분노를 다스리며 인지부조화를 이해하고 보상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무엇보다 돈을 당신의 도구로 만드는 지혜를 전해줬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돈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기를 바랍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꼭 부의 심리학을 읽어보세요. 아래 블로그에서 PDF 자료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돈의 심리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